안녕하세요. 조이스토리TV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자줏빛 황후 테오도라의 이야기 속으로 떠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자줏빛으로 물든 시간 속으로 시간여행 떠나볼까요? 서기 532년 동로마 제국 콘스탄티노플의 원형 경기장 히포드롬에서는 그 험악한 표정을 한 군중들이 고함을 지르면서 난동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던 전차 경기는 이미 중단된 지 오래됐고요. 거리로 뿔뿔이 흩어져 나온 그 관중들이 황제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는 시위대로 갑작스럽게 돌변했습니다. 황제가 임명한 이 민정청독 요한네스와 그리고 또 법무관 트리보니아누스의 해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또 황제를 갈아치우자라는 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전차 경주를 관람하던 이 관중들의 흥분이 내란과 폭동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렇게 일어났던 폭동은 바로 그 동로마 제국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시대에 일어났던 니카 폭동입니다. 곳곳에서 경비병들이 살해당하고 또 이 아름다운 소피아 대성당과 원로원에서는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있습니다. 이 이튿날과 3일째 되는 날까지도 이렇게 성난 군중들의 불타는 분노가 대체 가라앉지를 않고 있는 그런 가운데 결국에 이 시위대는 자신들의 새로운 황제를 옹립하겠다는 그런 이유로 이 히파티우스라는 새로운 인물을 내세워서 이 모든 사건의 시작이 되었던 그 경기장까지 다시 전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짓눌려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있던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결국 도망치기로 결심합니다. 속수무책의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어요. 바다로 도망칩시다. 황제는 무기력하고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황후 테오도라에게 말했습니다. 곁에서 이 말을 묵묵히 듣고 있던 테오도라는 단호하게 입을 열었죠. 자주색이 가장 고귀한 수위입니다. 이 황제는 정말 놀랍고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테오도라를 바라봅니다. 바깥에서는 그 성난 군중들이 황제와 황후의 자리를 위협하고 정말 이 폭풍같이 휘몰아치는 상황 속에서도 테오도라의 목소리에는 단호함과 결연함이 깊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오도라의 이 한마디는 역사를 바꾸는 한마디가 됩니다. 자주색이 가장 고귀한 수의다 라고 할 때 이 수의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옷을 말하죠. 테오도라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을까요? 당시 자주색은 황실에서만 쓸 수 있었던 색으로 테오도라는 이 한마디를 통해서 죽어도 살아도 끝까지 그녀가 황후로서의 자리를 지킬 것이라는 말을 선언한 겁니다. 만약 지금 폐하께서 목숨을 부지하시기를 바란다면 폐하, 곤란할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돈도 있고 눈앞에는 바다도 있고 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소서. 그렇게까지 해서 살아남는다 해도 과연 죽는 것보다야 나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도저히 이 자줏빛 어의를 벗어던지지 못하겠습니다. 황후로서가 아니라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하여 자주색이 가장 고귀한 수위라는 옛말을 따르고자 합니다. 이렇게 테오도라는 그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 속에서도 단호한 결단을 내려서 이 두려움 앞에서 쉽게 도망을 선택했던 유스티아누스 황제를 질책하고 또 용기를 주어서 그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리고 결국 이렇게 진압될 것 같지 않았던 이 폭동도 황제의 충성스러운 명장인 벨리사리우스의 활약으로 끝이 났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약 3만 명의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성난 군중들에 의해서 황제로 추대되었던 히파티우스 역시 처형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비극적인 사건이었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유스티아누스 황제와 테오도라 황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후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사회적 문제와 갈등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이 황제는 가장 먼저 이 폭동의 발단이 되었던 그 문제적인 인물 요한네스 그리고 트리보니아누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세금 조정을 시행했습니다.
백성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겁에 질려 도망치는 선택을 할 뻔했던 유스티아누스 황제는 이후에 많은 업적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그 업적들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도망쳤으면 어쩔 뻔했어요.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그 첫 번째 업적은 바로 소피아 대성당을 재건한 것입니다. 그는 니카 폭동 중에 전소되었던 그 소피아 대성당을 폭동이 끝난 후에 재건을 했는데요. 이 소피아 성당의 모습을 잠깐 보실까요? 그 1857년에 판화로 남겨진 이 그림 속에서도 소피아 대성당이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남아있죠. 이 사진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요. 이거는 이제 현대의 모습인데요. 밤에도 낮에도 또 계절이 바뀌어도 그 고유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높이 치솟은 이 기둥들, 그리고 머리에는 원형 돔을 얹고 있죠. 또 그 색과 구조의 조화들이라던가 그 웅장한 규모가 지금 진짜 아주 오랜 세월을 건너서도 그 도시의 풍경 속에서 그 당시의 그 고유한 아름다움과 그 깊이를 더한 그 모습으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그의 업적 두 번째는 바로 영토를 확장한 것인데요. 그 자신의 충신이었던 벨리사리우스를 필두로 고로마 제국에 비견될 만큼 굉장한 영토를 확장했다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로마법을 대대적으로 정비한 것입니다. 바로 그 로마법 대전이 지금까지도 유럽 법 체계의 근간이 되어주고 있죠. 현재까지도 그 위용을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건축물과 또 영토 확장, 그리고 세대를 건너서 지금까지도 현대사회를 관장하는 법의 뿌리를 이루고 있는 그 로마법 정비까지. 이렇게 오랜 세월을 건너서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업적들이니 정말 대단하죠.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황제의 업적이 앞서 말씀드린 자줏빛 수위의 여인 황후 테오도라의 곁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이 테오도라는 그 남다른 정치 감각과 지혜로 이 황제가 국정 수행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줬을 뿐만이 아니라 황후로서 뛰어난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에 이후 후세의 일부 역사가들은 테오도라를 여제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여인 테오도라는 그 남편 유스티아누스 1세와 함께 그 동방정교회에서 성인으로 추대되어서 매년 11월 14일에 함께 기려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이쯤에서 도대체 테오도라가 살아서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 중세 로마 제국의 가장 훌륭한 여성이었다라는 그런 기록으로도 남겨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성인으로 추대되어서 지금까지 사람들의 가슴속에 기억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다음 시간에는 이 테오도라의 생애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이 테오도라가 험난한 어린 시절부터 황후의 자리에 오르기까지, 그리고 황후가 된 이후의 그 삶의 행보들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한 어린, 그리고 비참하고 또 가난한 시절을 보냈던 소녀가 강인한 여제로 성장하기까지, 그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또 시간여행 떠나보기로 해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이스토리TV의 조이였습니다. 또 만나요.